오늘 여행지는 섬진강의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 또 청정 자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임실입니다. 임실이란 이름엔 그리운 임이 사는 마을이란 뜻과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소담스러운 풍경이 눈길을 끌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임실 여행을 지금 시작합니다. 돛담배의 돛을 상징하는 모양의 다리 운암대교. 이 다리를 지나면 임실의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옥정호 드라이브 길입니다. 임실군에서 정읍까지 이어진 옥정호. 오봉산과 국사봉이 호수를 감싸하는 듯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인공호수인 옥정호는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을 만들며 조성됐습니다. 자, 여기 옥정호가 만들어지는 저 배경은 일제 침략기에 그 일제들이 들어와서 호남평야에 그 쌀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져가려고 댐을 여기다 준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나중에 1960년대에 보면은 물이 좀 작고 우리가 그때 기근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댐을 더 이제 축조하고 더 넓게 하고 해서 물을 더 많이 가뒀어요. 근데 그 댐 문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강진면 옥정리라는 마을 앞에가 있었어요. 원래는 운암댐이라고 했는데 그 옥정리 마을 앞에다가 댐을 막았다 해서 옥정댐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는 지금 세계 면 약 2,000명 이상이 고향을 이제 물속에다가 이제 두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자연이 선물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옥정호 호수 주변은 물안개길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정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물안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물안개길이라는 그 산책길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안개가 가장 예쁜 때는 봄, 가을. 그때는 이제 수온의 차이 때문에 물안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끼거든요. 거의 새벽에 오면 여기가 하얀 구름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름 밖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점점 올라오면은 구름이 이렇게 서서히 벗어지면서 한 마리의 용이 꿈틀꿈틀, 물고기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굉장히 그 몽환적인, 그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옥정호의 그 물안개가 굉장히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새벽이면 이 산에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이제 앵글을 이렇게 딱 받쳐놓고 그 물안개를 잡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어지간한 그 작가들은 다 한 번씩은 다녀가는 그런 옥정호가 되었습니다. 옥정호에는 물안개와 운무 못지않게 유명한 풍경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옥정호를 찾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호수 속 작은 섬 붕어섬입니다. 붕어섬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국사봉 전망대에 올라야 합니다. 국사봉은 해발 475m의 낮은 산인데요. 낮다고 해서 오르기 수월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국사봉에서 내려다본 붕어섬의 모습. 지느러미와 꼬리, 붕어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원래 산이었습니다. 뒤에 동산이었어요. 마을 뒷동산. 원래 이제 앞산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배들이 옛날에는 배를 좀 많이 타고 다녔을 텐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앞에 바위를 이제 폭발을 시켜서 물길을 만들었어요. 백길을. 그래서 거기를 통내할 수, 왕래할 수 있는 그 백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바깥 날등, 안쪽 날등 해서 외안날이라고 하는 그 옛날 지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섬이 되면서 그 지명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는 잊혀져 가고 붕어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제 붕어섬으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호수 중앙을 지키고 있는 붕어섬.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도 한데요. 나만의 이름을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었다는데요. 이 붕어섬에는 그 전에 한 5가구가 이렇게 여기서 거주를 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이 붕어섬 그 옛날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경작을 했어요.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가을이면 다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면은 이제 그 배로 통통배를 타고 이제 저 마을로 건너가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겨울은 또 빈 섬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무인도가 됐습니다. 국서방에 오르지 않아도 붕어섬과 옥정호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요산 요수인 그곳, 요산공원입니다. 여기 요산공원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즐거울 요자 매산자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물도 있고 산도 있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망향의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망향의 탑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고향을 버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살았던 지역 이름을 다 이렇게 탑에다 새겨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적으로도 볼 때 이쪽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상수원 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게 이렇게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오지만 또 어떤 힐링의 목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이렇게 놀다 가시는 곳입니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지만요. 고향을 잃은 이들에겐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몰민을 위한 망향탑이 이곳에 세워져 있죠. 망향탑은 옥정호에 수몰된 18개의 마을을 상징하며 18개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위에 작은 것은 그 대미샘에서 바로 난 그 물방울의 의미고요. 그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이제 계곡을 타고 시내를 이루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아래 큰 것은 이제 큰 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큰 이제 그 항아리 같은 돌이 있죠. 거기는 우리가 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산공원에는 옥정호를 바라보고 있는 잘 지어진 정자 하나도 눈에 띄는데요. 임진왜란 때 낙향한 최응숙이 세운 정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7호로 지정돼 있죠. 여기는 이제 양요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요정은 이제 이 지역 출신 그 최응숙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임진왜란 때 성균관 유생으로서 그 선조가 의주로 이렇게 피난을 갈 때 그 의거 행렬에 같이 참여했던 분이시고 그 후에 낙향을 해서 이 고향에 오셔서 그 후학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양성하면서 지냈던 분이고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선조가 이제 의주로 피난 갈 때 의거 행렬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옥정호와 붕어섬. 천천히 둘러보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옥정호는 새로운 변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실군에서 이제 옥정호 개발 이제 관광지로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출렁다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섬까지 이제 출렁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 한 바퀴 트레킹을 하고 나오는 조건이에요. 이 공사는 아마 지금 2022년 8월이면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될 거라는데요. 물 맑은 섬진강 상류에 자리한 옥정호. 볼수록 신비한 옥정호의 매력을 확인해 보시죠. 임실읍과 11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임실. 그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의견이 연상되는 오수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충견의 고장, 임실 오수면인데요. 오수에는 의견공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기 지역이 이름이 오수예요. 오수는 개오자에다 큰 나무 숫자를 써서 이제 개를 기리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의견과 이제 애견의 행사도 있고 또 그 애견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펫 추모공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의 문인 최자가 쓴 보한집에는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네, 뒤로 보이는 비가 저 의로운 개를 이제 상징하는 그 의견비인데요. 저 의견비의 내용은 그 주인을 살리고 죽은 그 개 이야기가 저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어느 날 주인이 들판에 쓰러져 있는데 개가 주인을 살리고 자기는 이제 쓰러져서 주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개는 죽어 있더라. 이거 불은 사방에서 꺼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그 상징적으로 묻어주고 거기다 꽂아놨대요. 묘 옆에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랐는데 이제 원목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사목이 되고 후계목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의로운 개를 기리기 위해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꽂아 무덤을 만든 일로 인해 지명을 오수로까지 바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곳곳에 충직한 개의 형상을 찾아보는 일도 임실 오수면을 여행하는 큰 재미입니다. 충견의 이야기로 유명한 오수면에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바로 그곳이죠. 저희 오수배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서 이제 개 도시라고 불리는 오수에 이제 세워진 유일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고요. 저희 반려동물들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그 가운데 매년 사망하는 반려동물은 약 70만 마리라고 하는데요.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 그리고 하늘정원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갖춰졌다고 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반려인들이 슬픔을 딛고 가족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낼 때도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장래의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반려동물도 똑같습니다. 이제 보내는 반려동물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남은 보호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부분에 장례를 치르는 게 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일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반려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 함께 해온 시간을 더듬어 볼 수 있죠. 이제 반려동물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염도하고 또 입관도 하면서 소중했던 시간 같이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고통에 빠진 반려인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데요.
가족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임실 오수에는 있습니다. 이번엔 임실의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러 떠납니다. 임실의 대표적인 명승지 사선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선대는 4명의 신선이 논이뤘다는 뜻을 담고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사선대인데요. 왜 사선대라고 하냐면 그 4명의 신선들이 여기 와서 이게 가끔 즐겨 놀았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한번 내려오면 갈 줄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옥황상제가 4명의 선녀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신선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주 와서 이제 신선들이 노는데 저 먼 데서 까마귀들이 보고 가까이 와서 같이 그 넓은 뜰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았다. 그런 이야기로서 지금은 이제 그 앞에 강을 저 까마귀 오자, 으뜸온자를 써서 오원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를 들어서일까요? 병풍처럼 에워싼 바위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풍경입니다. 섬진강 상류 오원천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사선대. 걷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선대는 무려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가 방대한데요. 실록이 싱그럽게 물들면 유유자적 신선 노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겠죠. 사선대에는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공원인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눈앞에서 보고 만질 수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사선대 조각공원인데요. 여기에는 그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그 작가들이 이제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한 작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는 이제 그 우리 임실 오곡리 미술촌이라고 하는 그 폐교가 있었어요. 근데 미술촌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1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숙박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작품을 조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작품을 여기 이제 공원화를 조성을 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뭐 여러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들만의 그 각자 개성이 확실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 볼거리까지 마련돼 있어 잠시 걸음을 쉬어가도 좋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선대는 전국에서도 방문객이 찾는 국민 관광지죠. 여기는 임실 군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소문 듣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여기 사계절 보면 뭐 꽃이 피고 잎이 또 이렇게 무성하고 또 뭐 낙엽, 가을에 단풍이 또 예쁘고 겨울에는 또 흰눈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이게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위험물이 없어서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는 드넓은 사선대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사선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선대 맞은편 언덕에 있는 운서정. 조선시대 전통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진 정자입니다. 예, 여기는 운서정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그 김양근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사셨는데 그 자기도 넉넉지 않은 살림인데도 어렵고 힘들고 이제 기근에 이제 시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골고루 나눠서 같이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제 선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이 김승이라는 분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공덕 그런 것을 이제 기리고 싶어서 이 누각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건물보다 더 길어진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곡식을 갖다 먹게 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자꾸 더 늘려서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28년부터 무려 6년의 공사 기간. 당시 쌀 300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특별한 역할도 했다는데요. 네,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발각이 돼서 일경들한테 계속 쫓겼어요. 쫓겨서 은거를 하고 이제 피신 다녔는데 그 후로도 시간이 되면 이 지역에 이제 젊은 청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늘 이제 가끔 모여서 여기서 의논하고 이제 울분을 터뜨렸다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망국의 한을 달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곳 운서정. 구름이 사는 집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 서면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에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고장, 잘 보존된 자연과 다양한 명소들,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신선이 되어 풍류를 즐기고 싶은 곳. 이곳은 그리운 임이 사는 마을 임실이었습니다.